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네. 어제 화제였는데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뭐, 계속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거라서, 네.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예, 말입니다. 뭐 예, 일단 조현민 전무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얼마 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두 딸들 그러니까 조현민, 조현아 자매를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오너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죠. 조양호 한진글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두 딸을 사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음. 그리고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석태수 한진 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보유 주식 처분 등 정책 알맹이 쏙 빠졌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더군다나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뭐 전문경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오너의 영향력도 완전히 자유롭겠느냐 음.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태입니다. 아, 가족은 나가겠지만 측근이 다시 들어오겠다. 뭐 이거는 뭐 여전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예측을 불러일으키는 거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단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예. 함께 폭로된 게 조 회장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어제 11시에 관세청 이제 그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이러면서 쉽게 말씀드려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과 내부 시스템을 악용해서 해외에서 산 물건을 산 뒤에 국내로 밀반입했다라는 음.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명품이나 가구 등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한 뒤에 예. 직원들을 동원해서 들여왔다는 겁니다. 음. 이를 위해서 수화물 전담팀까지 줬다는 의혹이 드는 거죠.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이라는 거대 기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는 회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계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데 대기업이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이 그동안은 묵묵히 참아오다가 이번에 이제 거의 뭐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증언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서야 관세청에서 이제 조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거주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지난 21일 날 압수수색에 이어서 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토요일 날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네. 실제로 관세청에 신고한 물품 명세서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서로 이게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더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문제가 이게 있다. 뭐, 예. 예, 문제가 있다라고. 뭐, 늦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정당하고 정확한 압수수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한진그룹 비호하는 뭐, 관세청, 검찰, 음.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겠죠. 예. 그렇죠.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조 회장의 지시로 양주 수십 병을 세관 공무원 회식에 제공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사실은 조 회장이 술을 잘 안 마신대요. 어, 근데 술은 어떻게 이제 들어온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양주 수십 병을 1등석 옷장에 숨겨서 반입했다. 이거를 이제 그 연말 송년회 자리에 예. 인천세관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관계자가 합석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양호 회장님 협찬한 것이다. 이렇게 음, 풀었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관세청의 탈세 조사를 과연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이고, 음, 이걸 또 이제 관세청이 의식하니까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 네. 물고 물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까 또 이제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의혹들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네. 이게 증언이 이제 영상은 물론이고, 뭐, 녹취록, 뭐, 이런 거 음성 파일 계속 그 공개가 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다. 운전기사들 당한 수모는 눈물겹다. 심지어는 이제 인천 하얏트 호텔 2층 정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네. 자기를 몰라보고 이제 할머니라고 했다가 폭언을 하고 또 이제 해당 직원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직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이게 두 딸, 그러니까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했기나 엄마 보고 배운 거 아니냐. 음. 이런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정 교육부터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뭐 미국 국적인 조전무가 등기 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게 예.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조양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이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 다른 그 계열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국민들이 뭐 국적기 박탈해라 그런데 이 국적기라는 단어는 행정용어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뭐 대한이라든지 코리아에어라든지 이런 걸 뗄 수는 없는데 네네.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것이죠. 어. 그래서 항공사법 구조와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라서 항공사 임원 중에 외국 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식해서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등기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겠다 해서 2016년에 그만둡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검토가 가능하다. 면허 박탈 검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음. 이제 그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렇죠. 예. 조양호 회장 일가가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이런 대주주라든가 오너들이 관련된 사건 혹은 뭐 이런 분들의 경영 때문에 회사 자체가 큰 손해를 입는 건데 직원들까지도 그런 것에 휩쓸려서 같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이십니까? 좀 짧게 정리를 한다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조양호 회장 그리고 조씨 남매 조원태 사장까지 포함해서 네네. 남매 셋 모두 다 그만두어도 대한항공 망하지 않습니다. 음. 소유와 경영을 정확히 분리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전문 경영이 내놨다고 하지만 측근 내놔가지고 그게 어디 방지가 되겠습니까? 네. 소유와 경영 분리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촛불 집회까지도 열겠다라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회적 논의들이. 자, 이번에는 한국GM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GM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새벽 5시부터 인천 부평 본사에서 14차 임단협 교섭을 했고 결국은 막판 의견 조율을 통해서 오후 4시 15분쯤 교섭을 잠정 합의했다. 음.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네네.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인데 예. 군산공단 희망퇴직 미신청 지금 680명 고용이라든지 예,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부평 공장의 내수와 수출 시장용 신차, SUV 배정이라든지 창원 공장 돌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평행선을 달리다가 음.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 GM이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은 법정 관리 신청 위기는 넘어섰습니다. 다행인데 급한 예. 자금 융통의 숨통도 좀 트이겠다라고 예측이 되죠. 한국 GM이 이달에만 최소 9천억 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부품 대금 3천억 줘야 되고
미지급된 성과금이라든지 일반 직원 급여라든지 다 하니까 9천억 원 된대요. 음, 이것을 이제 근데 GM이 지금 4년간 3조 원 누적 적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든요. 네네. 막판 보험사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지원받아서 이 유동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왔네요. 음, 아직 뭐 GM 본사에서 빌린 돈도 남아는 있잖아요. 예, 예, 예. 하지만 뭐 만기는 연장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희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조금 있습니다. 당장 25일, 26일 노조원의 그 찬반 투표가 필요합니다. 예. 그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 분위기는 과반수 찬성은 될 것 같고요. 네네.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 또 이제 산업은행과 GM 본사의 줄다리기. 오늘 아침 보도로 보면은, 산업은행이 GM 본사의 장기 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해라.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제 GM 입장과 산업은행 입장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여전히 줄다리기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국 정부와 GM 본사와의 갈등,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음. 이것도 서로 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아직 산 넘고 산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시동을 걸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좀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비판받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 부분도 함께 이겨내야 될 부분이겠죠. 예.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